물을 끼얹어 때를 씻어내고 물로 떼어지지 않는 더러움은 손끝에 힘을 줘 닦아내며 보이지 않는 곳도 신경 써서 깨끗하게 정돈하는 일. 세차는 우리 몸을 청결하고 정갈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자동차를 내 몸처럼 깨끗하게 가꾸는 일. 이를 위해선 사용자의 관심과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세차 제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세차의 원리와 제품의 사용법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세차는 더 이상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세차, 그 특별한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저녁 7시, 부천시에 위치한 셀프 세차장. 셀프 세차장은 전문가에게 차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마련된 곳인데요. 이곳에 차들이 있다는 건 하루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이 퇴근 후 다시 집을 나와 이곳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의 애정이 아니면 꽤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서 제작진이 만난 이들은 자동차 동호회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 세차란 과연 어떤 의미인 걸까요? 처음에 동호회에서 만났고요. 사람들이 너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말이 잘 통하고 마음도 잘 통하고 뭘 해도 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나이나 성격 이런 걸 떠나서 주로 제가 아무래도 이 친구들보다는 많이 해왔으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 자주 같이 해요.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 2,300만 시대. 대략 성인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 커다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자동차. 최근 들어 오너 드라이버들이 셀프 차량 관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세차와 정비를 직접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차를 즐기며 정보를 공유하는 동호회 활동이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세차가 불러온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이제 세차는 개인의 취미 생활을 넘어 관련 산업을 움직이는 커다란 문화가 된 것이죠. 보통 차가 많이 더럽지 않으면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마다 한 번씩 하고요. 한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2번 한 적도 있어요. 이 하는 동안은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왜 스트레스 받으면 설거지하거나 청소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차를 이렇게 막 닦다 보면 한 2~3시간 너끈하게 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내가 뭐 때문에 고민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해요. 취미 생활을 하는데 장비 구비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차에 필요한 제품들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차 용품의 세계는 끝이 없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다목적 제품의 등장과 기능성 제품들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셀프 세차에 대한 접근이 한층 쉬워졌죠. 세차용품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이런 거는 무락스라서 그냥 귀찮을 때 쓸기 딱 좋게끔 해놓은 거라서 하는 거고, 얘는 힐클이나 얘는 가죽 안에 플라스틱 내장재나 가죽 닦을 때 쓰는 거고요. 얘는 발수, 유리 발수하는 약이고, 얘는 타이어 광택 내는 거고, 얘는 가끔 쓰긴 하는데요. 부치약스예요. 이거는 닦아내려면 진짜 힘들어서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트 쓰는 거고, 얘는 이거 짝퉁. 기능에 따라 혹은 브랜드에 따라 천차만별인 세차용품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크게 구분한다면 2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정입니다. 오염된 차량의 때를 씻어내기 위한 것으로
카샴푸가 대표적인 세정제인데요. 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카샴푸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뿐 아니라 윤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물리적인 마찰로 인한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샴푸와 같은 세정제를 구성하는 계면 활성제는 친수성과 소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물과 기름이 섞이도록 하기 때문에 세척력을 높일 수 있죠. 이외에도 타르, 새똥, 벌레, 페인트 등 오염물질의 성분 혹은 형태에 따라 특수 목적용 세정제도 있는데요. 사용 목적별로 화학적 성분들이 조금씩 다른 이러한 제품들을 세차 케미컬이라고 부릅니다. 세차 케미컬을 대표하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코팅입니다. 자동차 도장면에 얇은 막을 입혀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성분. 차량 코팅제는 오염을 방지하는 방호성을 높여주며 그 종류로 고체 왁스, 물 왁스, 유리막 코팅제, 그리고 컴파운드 등을 들 수 있죠. 이렇듯 세차 케미컬의 기본 원리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차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차 케미컬의 핵심 키워드, 세정에 관해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볼까요? 세차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의 한 세차장을 찾았습니다. 시원하게 뿜어내는 고압수 소리만 들어도 자동차를 덮고 있던 각종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신속하게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차량 곳곳을 다루는 손길. 외관과 내부 청소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년에서 20년 경력의 세차 전문가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기에 가능한 결과죠. 내부를 에어를 불어내는 거는 먼저 바깥에서 불어낸 다음 내부 세차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실내로 옮겨서 실내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야말로 제2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잠시 세차에 소홀했을 때 차량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차량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볼까요? 먼저 내부 먼지를 1차적으로 털어내는 작업입니다. 외부 세차 전에 차량 내부의 먼지를 털어내는 이유는 먼지가 닦아놓은 도장면에 다시 흡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다음은 차량을 옮겨 본격적인 세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압의 물줄기가 차체에 닿는 순간 강한 마찰에 의해 오염물질이 제거되는데요. 고압수를 이용한 세정 단계는 도장면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미트질을 할 때 미세 스크래치를 유발하는 오염물질들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펀지를 이용해 카샴푸를 도포하는데 물로 씻어내지 못한 각종 기름 성분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카샴푸는 일종의 차량용 바디 클렌저라고 할 수 있죠. 다시 고압수가 등장합니다. 고압수의 세정력은 수압 그리고 시간당 분출되는 물의 양과 비례하기 때문에 고압 분사기의 수압과 토출량이 높을수록 고압수의 세정력은 증가하죠. 다음은 물기 제거 단계. 드라잉 타올을 넓게 펴서 수평면에서 수직면 순서대로 닦아내는데요. 물 얼룩 제거를 위해 드라잉 마무리는 타월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차량 내부 곳곳의 먼지를 제거하고 시트와 도어 그리고 안쪽 유리까지 닦아내는 작업을 마치면 세차 끝! 10분간 이 모든 단계를 소화해낸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세차 후 반짝거리는 차를 보았을 때의 기분은 마치 목욕을 한 뒤 느껴지는 그 개운함과 비슷합니다.
먼지와 얼룩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로 뒤덮여 있던 차가 세차를 통해 본래의 상태로 돌아왔을 뿐인데 밀린 숙제를 끝낸 듯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도 제2의 집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자신을 대변하는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일 겁니다. 현대인의 자동차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세차를 통한 관리는 이제 필수적입니다. 효율적인 세차를 하기 위해 케미컬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것 또한 어쩌면 필요한 일이죠. 때문에 많이 경험하며 용도별, 금액별로 나에게 맞는 차량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세차 전문가는 말합니다. 흔히 있는 PB1이라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하면 손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나 또 비누칠이 안 되는 부분이 때가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해야 끓여놔야 그 속에까지 다 때가 제거됩니다. 자동차 세정제의 종류는 크게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버킷에 희석시켜 사용하는 카샴푸의 경우 대부분 중성을 띠는데요. 중성이기 때문에 물성 자체의 세정력은 약합니다. 중성 세정제는 스펀지나 워시미트를 사용하는 물리적인 세차를 할 때 필요한 것으로 차량 표면과의 마찰과 손상을 줄이기 위해 윤활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죠. 또한 중성을 띈다는 건 그만큼 차량과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염기성 카샴푸는 셀프 세차장용 프리워시 세정제로 주로 사용합니다. 고압 장비로 미세 거품을 차량에 도포할 때 활용하는 염기성 세정제는 차체에 흡착된 오염물을 거품과 함께 불려 떼어내는 역할을 하죠. 오염물질을 분해하려면 반응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품이 차체에 오래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접착력과 오염원의 분해력이 높은 점이 염기성 세정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산성 세정제입니다. 주로 도장면의 물때 제거에 사용하는데요. 물때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속에 함유된 각종 미네랄 성분이 도장면에 굳어 쉽게 떨어지지 않거나 코팅면으로 침투해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카샴푸로도 지워지지 않는 이 물때를 산성 용액으로 녹여 떨어뜨리는 원리입니다. 산성 세정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공법이 까다롭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도장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자동차를 깨끗이 관리하는 일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평소 머리를 감거나 몸을 닦을 때 혹은 때를 밀거나 화장을 지울 때 사람들은 목적에 따라 신체 부위별로 세정제를 구분해 사용하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세분화된 세차의 기술을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그 속에서 세정용 케미컬의 기능과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유튜버 빛나는 하루의 작업 시간. 차량 주위를 돌며 사진 촬영을 하는 김영태 씨는 디테일링 유튜버입니다. 오토 디테일링을 줄여 부르는 디테일링은 세차뿐 아니라 차량의 부품 교체 없이 세차처럼 상태를 복원하는 모든 과정을 뜻하는데요. 디테일링 전문가인 그에게 눈앞에 놓인 차량은 오늘 밤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자 흥미로운 놀잇감이죠. 오늘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차 상태가 아주 비포 애프터가 확실할 것 같아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진짜 와 오늘 장난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차 상태. 한동안 세차장 근처에도 안 가본 듯 물때와 먼지로 가득한데요. 과연 이 차는 본래의 빛깔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고압수 샤워로 세차의 여정을 시작하는 영태 씨. 아무리 먼지를 뒤집어 쓴 차량이라도 고압수를 맞으면 웬만한 오염물질들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같은 부분을 반복해 고압수를 뿌리는 손길을 보아하니 오늘의 차량은 그리 쉽게 기대하는 결과를 내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고압수 먼저 하겠는데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고압수 일단 간단하게 하고 프레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오염물이 떨어지질 않네요.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그러면 세차 전에 하시는 게 어떤 작업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고압수를 지금 사용을 해서 원래는 오염물을 깨끗하게 세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프레쉬를 먼저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정제를 먼저 사용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오염물을 먼저 불려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헹궈낼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시란 본 세차 전 오염물질을 불려 제거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전처리 과정입니다. 본 세차 시 스크래치를 유발하는 흙먼지와 물때 등을 프리워시를 통해 효과적으로 떼어낼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세정제는 주로 알칼리성의 다목적 세정제입니다. 차량에 흡착된 미세 거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오염물과 함께 흘러나오는데요. 굳은 채 떨어지지 않은 오염물은 세정제로 인해 살짝 불려 있어 고압수로 손쉽게 탈락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과연 프리워시의 효과가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고압수 세척을 하며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그의 눈에 문제점이 포착됐습니다. 자, 일단은 타르 제거제를 써가지고 여기 이 스펀지, 이 스티커 자국들 있죠? 이것부터 일단 제거를 해볼게요. 그대로 남아있는 도어가드 스티커 자국. 이번엔 타르 제거제가 동원됩니다. 타르 제거제는 아스팔트가 녹아 차량에 묻었을 때 사용하는 특수 목적용 세정제로 주요 성분은 솔벤트인데요. 이러한 요소는 기름 성분을 녹이는 유기용제이기 때문에 접착제의 흔적을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특수 목적용 세정제로는 철분 제거제를 들 수 있는데요. 브레이크 패드에서 분진이 발생할 경우 휠 전체에 철분 가루가 흡착되는데 철분 성분은 일반 세정제로 쉽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도장면과 휠 전체에 도포했을 때 보라색이 나타나면 반응이 일어난 건데요. 철분이 티오글리콜산과 반응해 부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철분 제거제는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차량 표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세척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차에 정답은 없다고 이제 누누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는 사람마다 주차 환경도 다르고 운행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은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각각 다르거든요. 공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철분 제거를 조금 더 다른 차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하고, 비포장 도로 운행이 많으신 분은 남들보다 프리워시를 좀 더 꼼꼼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 주행, 특히 고속도로나 그런 아스팔트나 그런 걸 좀 더 남들보다 많이 타시는 분들은 또 타르를 좀 더 꼼꼼하게 세정을 해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각자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요. 부분 세정 단계를 마친 후 본 세차에 들어간 영태 씨. 버킷을 여러 개 준비합니다. 세정제 희석용 버킷과 헹굼용 버킷인데요. 스펀지를 이용해 차량 표면을 문지를 때
오염물로 인해 미세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헹굼용 버킷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죠. 세정제 사용과 세척의 반복. 세차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디테일링 전문가에게도 오늘의 대상은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은데요. 세차 타월로 물기를 제거하는 모습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걸까요? 자, 이렇게 워시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인트 클렌저를 해줄 겁니다. 자, 패크를 해주는 이유는 차 상태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보면은 네, 수월이 엄청 많지만 그래도 이 색감을 어느 정도 좀 살려주기 위해서 페인트 클렌징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바로 또 다른 세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페인트 클렌징 단계인데요. 페인트 클렌징이란 세차 후 도장면에 거미줄 형태로 남은 미세 오염물 등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디테일링 작업입니다. 도장면의 정돈을 통해 차량의 광택과 색깔을 복원할 수 있죠. 자, 한번 버핑 해볼게요. 자, 네, 비포 애프터 확실하죠? 지금 네, 한눈에 봐도 색감이 다르죠? 여기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손으로도 안 지워져요. 여기 묵은 때가 잔뜩 꼈는데 여기는 묵은 때는 네, 많이 지워졌죠? 네,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실하죠? 페인트 클렌저가 지나간 자리. 미세하게 끼어있던 흔적들이 사라지니 차량 컬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정 단계를 거듭하면서 도장면에 반사된 뿌연빛 또한 확연히 또렷해졌죠. 디테일링 유튜버로서 자동차를 좋아하고 세차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 영태 씨는 이 분야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기분 좋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것처럼 나만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뿌듯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일임을 많은 이들이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셀프 세차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엄청나게 전문가는 아니고 취미로 즐기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숙련된 경험자분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댓글이나 그런 내용이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전문적이고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식도 좀 더 방대해지고 좀 더 전문가처럼 이제 사람들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차를 도와주는 다양한 제품들. 저마다의 기능을 가진 케미컬은 편리한 세차를 도우며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흔히 세차 케미컬이라 하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정제를 떠올리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케미컬이 있습니다. 바로 코팅제입니다. 차량용 코팅제는 도장면의 최상층인 클리어 코트층에 얇은 코팅막을 입혀 표면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리막 코팅제는 오염물로부터 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외에 차량의 광택을 더해주는 왁스, 도장 표면의 스크래치를 제거해주는 컴파운드 등 다양한 코팅제가 존재하는데요. 한 가지의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다기능을 가진 물질로 진화하고 있는 코팅제. 과연 세차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자동차 케미컬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용품들이 세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명해주는 듯한데요. 세차 용품을 생산하는 것이 제조사의 역할이라면
세차 목적에 따라 용품을 선택하는 건 사용자의 몫. 그중 차량을 보호하고 미관을 가꾸려는 이들이 선택하는 케미컬이 바로 코팅제죠. 코팅제는 세차를 마치고 세정을 마친 이후에 물기를 제거한 후에 자동차 도장면 또는 유리에 그 코팅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코팅막을 형성하는 제품들이 이제 코팅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코팅제는 자동차 도장면 위에 하나의 피막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외부의 오염물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보호 그리고 어떤 광택, 향상 등의 효과를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동차는 산성비, 도로의 오염물 등으로 인해 도장면이 산화되고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코팅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 중 하나죠. 우리가 케미컬을 사용해 손쉽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화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세차 용도에 맞게 원료를 선택하고 배합해 케미컬에 저마다의 기능을 부여하는데요. 실리콘계 레진을 사용한 유리막 코팅제는 피막을 형성해 오염을 방지하는 방호 기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코팅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차량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코팅 전후 비교를 통해 그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방호는 발수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비가 올 때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에 물을 뿌려보면 일반 도장면은 물이 퍼져 흘러내리고 코팅을 한 면은 물방울이 맺혀 굴러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코팅으로 인해 발수력이 높아져 물방울이 표면에 부착되지 않고 튕겨나가는 겁니다. 이로써 빗물과 같은 오염물로부터 차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선 코팅이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을 분사했을 경우에 물방울이 잔사가 남게 되고 이 잔사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이 쭉 퍼져가지고 친수 상태의 표면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발수 코팅이 된 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남아있지 않고 그 물방울이 퍼지는 형상을 보시면 물방울이 남아있지 않고 쉽게 물방울이 뭉치면서 발수 현상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쪽은 친수 형태의 그런 물방울이 쭉 퍼지는 물들이 퍼져서 수막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쪽은 발수막이 형성이 되면서 물방울이 동글동글하게 맺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물방울 모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방울과 물체 표면 사이의 각도, 즉 발수각을 측정하는 테스트. 일반적으로 물방울은 코팅하지 않은 면에서 75도 정도의 발수각을 나타내고 코팅력이 우수한 경우 100도 이상의 발수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발수각이 좋다는 건 발수 코팅이 되었다는 뜻. 한눈에 봐도 코팅을 하지 않은 쪽은 물방울이 퍼져 있고 코팅을 한 쪽의 물방울은 구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수 코팅 원리는 우선 코팅막을 도장면에 코팅막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코팅막이 소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성이라 함은 물이 표면에 닿았을 때 그 표면 에너지가 낮은 경우에 물방울들이 동그랗게 뭉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표면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물방울에 발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코팅막을 형성하는 게 발수 코팅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코팅제와 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 표면에 가득한 스크래치.
운전을 하다 보면 흔히 생기는 상처라지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흔적인데요. 이 스크래치를 없앨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컴파운드입니다. 컴파운드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흠집이 생긴 곳에 용액을 묻혀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컴파운드로 문지르는 동안 연마제 성분이 스크래치 주변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깎아내 표면을 복구시킬 수 있죠. 그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차는 본판 위로 프라이머층, 컬러층, 그리고 투명한 클리어 코트층이 올려져 있는데요. 클리어 코트층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빛이 난반사되며 하얀색을 띠게 됩니다. 이때 컴파운드를 사용하면 흠집 주변이 깎여 나가며 평탄화되고 빛의 정반사가 이루어지며 차량 본래의 색을 띠게 되는 거죠. 하지만 컴파운드가 흠집을 제거하는 만능 케미컬은 아닙니다. 복구 가능 범위는 클리어 코트층 스크래치에 한하며 더 완벽한 보수 작업을 위해 추가 광택 작업이 필요하죠. 광택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케미컬은 왁스입니다. 고체 왁스, 물왁스 등 다양한 제형을 가진 왁스는 사용하는 원료에 따라 천연 왁스와 합성 왁스로 나뉘는데요. 천연 왁스의 주 원료는 카나우바 왁스입니다. 카나우바 왁스는 브라질 지역의 야자수인 카나우바의 잎에서 나오는 노란색의 왁스인데요. 광택은 좋지만 지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합성 왁스는 보통 실리콘계 성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내구성이 강하고 발수력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택을 원한다면 카나우바 왁스를, 차량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합성 왁스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차량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케미컬들. 세차의 목적에 따라 그에 알맞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케미컬의 기능을 파악하고 나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한다면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세차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쁜 케미컬은 없다. 그러니까 차량의 그 가격에 맞춰서 제일 열심히 이제 포뮬레이션한 그런 제품들인데 그 소비자의 그 성향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케미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보닛 아래를 구석구석 살피는 한 사람. 세차를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을 깨끗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 그의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눈에 잘 띄지 않는 먼지까지 꼼꼼히 제거하는 디테일링 세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엔진, 배터리, 센서 등 자동차의 핵심 부품들이 모여있는 엔진룸. 세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청소를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만약 엔진룸의 기름때와 오염물질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엔진 과열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중요 설비들이 모여있는 만큼 섣불리 청소하기에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엔진룸 청소. 전문가를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편하게 타신 것 같아요, 차를. 그래갖고 일단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찌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찌든 때가 또 이제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이제 코팅제를 한번 이제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은. 엔진룸 디테일링은 본닛 안쪽 면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진룸 구석구석에 숨은 먼지들을 제거하죠. 두 번째 단계는 기름때 제거입니다. 먼저 엔진룸 세정제를 뿌려주고 배선, 배터리 등을 주위에 용액을 브러쉬로 꼼꼼히 펴 발라줍니다. 때를 제거하기 쉽게 불려주는 거죠. 불려둔 기름때를 제거할 땐 스팀을 사용합니다. 고압의 스팀이 시원하게 뻗어나가며 엔진룸의 기름때를 벗겨내주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엔진룸에 자리한 각종 설비는 생활 방수가 되어 있지만 물을 직접 분사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주 소량의 물이 나오는 스팀 혹은 물수건을 사용하면 이렇게 깨끗이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사용한 스팀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뭐 시중에 파는 조그마한 스팀기는 있는데 뭐 그런 거 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거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만약에 그거 없으시면은 가볍게 뭐 APC나 뭐 세정제 같은 걸로 이제 찌든 때 같은 거 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가벼운 물수건이나 뭐 그런 것들로 한번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정제가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제 엔진룸 청소 막바지 단계입니다. 기름때 제거 후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내고 각 소재에 맞게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기름때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다음번 청소를 더 쉽게 하기 위함인데요. 자동차 외관뿐 아니라 엔진룸 세차에 관심을 가지고 깨끗이 관리한다면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겠죠. 디테일링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반 세차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하는 거, 그리고 직접 하기 약간 좀 번거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거의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차를 아끼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 자동차 한 대.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오염도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다양한 오염물을 한 번에 제거하는 세차법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움직임에 따라 새하얀 증기를 뿜어내는 장비, 바로 스팀기인데요. 작업자의 숙련도가 중요한 스팀 세차는 다양한 오염물을 손쉽게 제거하는 세차법으로 주목받고 있죠. 일반 물세차는 물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최소의 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좀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고도 세차가 되게 간편하게 조금 가벼운 이물질은 잘 지워진다. 우리가 물세차들을 보면 이렇게 문틀이나 그 다음 휠, 그 다음에 엠블럼 같은 경우에 미트질을 하게 된다면 잘 안 지워져요. 근데 이 스팀으로 그 특수한 부위를 스팀으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팀 세차를 요즘에는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죠. 스팀 세차는 케미컬을 활용하기보다 스팀기라는 특수 장비 활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고온에서 생성된 수증기를 높은 압력으로 분사해 세차합니다. 다시 말해 고온 고압이 스팀 세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세차를 시작해 볼까요?
스팀 세차는 우리의 생각보다 섬세한 기술을 요합니다. 오염된 정도나 원인에 따라 분사하는 스팀의 세기와 온도를 조절해야 하고 차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그래서일까요? 본격적인 세차에 앞서 스팀 사용이 가능한 부위를 세밀히 살피고 작업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주유구 또는 문틀 또는 휠, 앞에 그릴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새똥이나 송진 자주 앉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차체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차량의 오염 상태를 휠이든 차체면이든 실내든 이 유리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작업을 하셔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결과물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스팀 세차는 외부, 내부에 모두 적용 가능한데요. 외부 세차 시 차체를 상하 혹은 좌우로 쓸어내리듯 스팀을 분사해 오염물을 아래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엠블럼, 타이어 휠 등 세밀한 부분의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해주면 되는데요. 고온, 고압의 스팀은 이렇게 좁은 틈새까지 세차가 가능할 뿐 아니라 송진과 같이 끈적한 물질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죠. 스팀을 분사한 후엔 타월을 사용해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냅니다.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물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최대한 꼼꼼히 닦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타월을 자주 교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장의 타월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도에 맞는 타월을 선택해야 물기를 더 효과적으로 닦아낼 수 있고 타월에 묻은 이물질로 인해 생기는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차 타월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세차를 할 때 사용하는 타월은 크게 세차용, 광택용, 유리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타월들은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차용 타월은 흔히 드라이 타월이라고도 하는데요. 올이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 흡수력이 좋아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부드러운 원사로 만들어진 이 타월은 버핑 타월입니다. 코팅제를 닦을 때 사용하면 스크래치를 최소화하며 차량의 광택을 살릴 수 있죠. 유리를 닦을 땐 잔사나 먼지가 남지 않도록 볼이 아주 짧은 유리 전용 타월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세차를 위해 타월의 용도를 익혀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차체면, 그다음 휠, 그다음 유리, 실내 이 타월을 다 다양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이 차체면에 그러니까 재질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타월을 쓰게 된다면 유리가 뻣뻣해서 뭐 보풀하게 생긴다든지 또는 실내 같은 경우에 또 보풀하게 생겨가지고 이물질이 더 많이 안 난다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 세차의 가장 큰 장점은 찌든 때를 불리고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섭씨 100도 이상의 스팀을 분사하기 때문에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신체가 닿는 실내 세차에도 도움이 되죠. 스팀 작업을 마친 후엔 건조 과정이 필요합니다.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전 작업 과정이 탑승자의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스팀 세차. 마지막으로 다목적 코팅제를 도포해주면
실내 스팀 세차가 끝이 납니다. 고온, 고압의 증기로 차량을 보다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스팀 세차. 차량의 흠집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내 자동차를 더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지름길은 차를 향한 애정어린 관심이 아닐까요? 새똥 송진 같은 경우 오랫동안 고착이 되면 차체면에 부식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즉시 제거하는 걸 되게 권장하고요. 지하수로 세차할 경우에는 물기를 제대로 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 물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즉시 좀 제거를 해주는 걸 제가 권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조사가 이제 지시하는 그런 그 사용 주의사항 아니면은 뭐 안전사항 이런 거를 준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실외용은 실외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차의 세계. 자동차를 더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세차법 속에서 나에게 맞는 세차 방법을 배워가는 건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케미컬을 이용한 세차에서부터 특수 장비를 활용한 세차까지, 나에게 필요한 세차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속엔 과학적 원리가 깃들어 있을 겁니다.